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방송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자 이슈인 레버리지,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투자자분들의 실투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가 왜 전국적으로 쉽게 맞춰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편적이나마 이전 시간 시장은 살아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부동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수요량 변화에 대한 요인을 배우게 됩니다. 수요량 변화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비싼 재화일수록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적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명품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누구나 명품은 다 갖고 싶어하는 재화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를 들어 샤넬, 에르메스 같은 고급 명품백이나 차로 따지면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같은 그런 명품 차를 대부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수요량이 적으냐?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매우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주택으로 다시 한번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강남을 살고 싶지만 일단 매매가에서부터 넘사벽인 거고, 종부세만 해도 본인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 혹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택 공급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을 대입을 했을 때 이런 흐름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매가만이 아니라 이 부족해진 전세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세입자 분들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단순한 거래가 외에도 대출이라는 이런 거래가와 함께하는 원 플러스 원의 형태의 요소가 함께 반드시 따라오도록 되어 있죠. 쉽게 말해 전월세 대출의 부담이 적어야만 합니다. 이 세입자 분들에게는. 주택의 실수요를 담당하는 이분들에게 금리와 한도, 이 대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21년 9월 16일, 그러니까 작년 9월 16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KB 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기준, 서울의 종합전세가율은 지난해 11월 57.95포인트, 12월 57.97포인트로 아주 느려진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세가율의 이런 흐름은 바로 고액 월세화로의 이동과도 이어집니다. 1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532건이었습니다. 그중 5,678건, 즉 41.96%가 월세의 총 망라한 건들, 그러니까 준월세, 반전세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월세 금액의 형태가 끼어 있는 계약들이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20%대를 유지하던 이 수치, 즉 월세의 수치는 2020년 7월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계속 40% 이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전세가 비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과도한 전세 대출 규제와 각종 금리 인상 요인을 적용시키면서 경우에 따라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예시로 좀 들어드린다고 한다면 2, 3년 전 전세대출 이자는 2%대 초반이었지만 최근 금리 상승이 좀 많이 뛰어서 사실상 연 5% 진입까지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금리를 말 그대로 금액으로 변환시키면 2년 전 2% 금리로 받은 전세 대출은 연이자 부담이 대략적으로 한 400만 원, 월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금리가 5%로 뛰게 되면 약 1,000만 원가량, 월 83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입자분들의 부동산 가격에는 이런 대출 금리의 문제와 필요 한도의 절대값인 전세가 자체 상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5%면 뛴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모두 뛰었기 때문에 이 월 부담감 자체가 월세를 압도하는 현상처럼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초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공부할 때 나오는 수요 곡선의 기초대로라면 당연히 비싸진 전세들의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대로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냐?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 그러면서 전세 가격은 내려갈 것이냐? 이런 의문은 매매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방정에 투자를 하신 분이건 수도권을 투자하신 분이건 간에 지금 당장 본인 주택의 전세가를 현재 시세보다 1,000만 원만 낮춰서 내놓아 보세요.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 2,000만 원 정도 더 내린다? 바로 계약하자고 할 겁니다. 분명히 수요는 있습니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고 지켜보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들도 강남 집에서 대부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강남이 얼마나 좋은지도 너무나 잘 알고 가격이 얘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를 것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강남 집 보러 갈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강남에 집을 안 사시는 건가요? 왜 집 구경을 안 가세요? 내가 지금 바로 사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못 사고 거주도 못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애초부터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와 줄 이 실수요와 세입자들은 과연 이런 생각과 다를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방향성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전세대출의 규제 방향성 중 DSR 적용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잔금대출도 함께 제외되었죠. 심지어 기존 대출이자 그러니까 변동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다 갈아타게 하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것은 전세 실수요자가 서민들이라는 것과 고액 월세와의 흐름을 지금 조금이라도 제어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정부나 혹은 관계 당국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요인 전세 수요자들을 월세와 매수 양쪽으로 쪼개 흩어놓은 숫자가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시켜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수요가 예를 들어 10일 때 그중 3은 매수, 그래서 3은 월세로 보냈으니 나머지 전세 수요량은 4라고 단순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라면 조금 제가 공격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같은 방식은
시기적으로 전세 수요를 잠시 유예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전세에서 강제로 월세로 옮겨야 했던 층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로 혹은 매수로 가길 희망하는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질 테니 하락할 테니 우리가 집 살 돈을 차라리 주식을 하고 혹은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월세를 살면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자란 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전세 수요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세 대출의 금리와 한도의 측면을 보존해주게 되면서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할 기회가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아서 강제로 지금 현재 월세 계약을 하시게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가 도저히 안 맞춰졌기 때문에 부득이 반전세, 월세 계약으로 실투 금액이 높아졌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제로 월세입자가 되신 분들 역시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 그분들께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줄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월세로 가신 분들에게 제공된 임시 방편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투자자도 이 대책을 활용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이는 방안을 택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올린 월세세 공제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률을 2년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생 임대인 대책을 적극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상생 임대인 대책은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지된다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있는 제도는 적극 활용해야겠죠. 이 월세세 공제는 직장인이시면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내 집이 없는 월급쟁이가 85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약 25평 이하의 집에 월세로 사실 경우 여기에는 이제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본인 이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세로 1년간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죠. 월세 세입자의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역시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렸습니다. 단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 원으로 금액 자체의 한도는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 대책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신규 혹은 갱신 계약 시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 그러니까 유지 및 인하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집주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쳐주는 제도인 겁니다. 임대 계실 당시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그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뭐 본인의 투자 대비 혹은 실거주를 하실 요량으로 전세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액 월세를 안고 이제 버티다 보면 과연 자기 집 마련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분들은 매수 시장으로 가시거나 대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버린 높은 가격의 점세를 감당해야만 하게 될 겁니다. 어, 전세 가격 그리고 매가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대출 금리 자체의 인상이 결국에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이기보다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의 그 부담금으로 작용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의 대출 금리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집을 가겠다, 자기 집을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고액 월세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전세로 가는 것. 이 외에 남은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추세를 보자면
정부가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본다면 전세라든지 다른 매수가 혹은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을 때의 동일 기간 대비 실제 부담금이 월세가 압도적으로 높게 되고 이거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역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은 일시에 아주 급격하게 오르면서 쉽게 말해 전세로 반드시 다시 회귀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고액 월세자들에게 필요로 다가온 시점이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런 경우 전세 가격, 이 높은 가격의 전세 가격을 부정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 전세입자들의 현실이 됐고 이 전세 가격은 일시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주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전반의 가격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묶여있던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더해지면 일단 전세가보다 매가는 더 폭등하게 될 겁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공급이 없는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의 하락을 이끌 수가 없으며 오히려 전체 물가의 인플레만 더욱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전세대출 규제 외에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도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지는 구조를 생성해내면서 실투 금액이 커진 실수요자들조차도 갭 투자를 활용한 내 집 마련 수요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가 자초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수요할 집을 전세를 끼고 샀다가 그리고 이 집을 나중에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현실. 그러면 2+2까지 쓸 수 있는 임대차법의 기준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그 실수요자조차도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로 무려 4년을 있어야 된다는 이 구조, 이 형태가 전세를 더욱더 사라지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 겁니다. 혹은 전세가 되더라도 기존의 전세 금액이 보증금이 되고 여기에 상승분이 월세가 되는 현상, 즉 말 그대로 고액 보증금, 고액 월세로 가는 현상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시간은 전세와 월세, 레버리지가 안 맞춰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만 하느냐, 그 얘기로 시작됐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고통, 현재 눌려있는 전세 맞추기 어려움은 결국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는 거,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들 조금만 힘내시고 곧 다가올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장을 놓치시면 더욱더 본인의 투자 금액이 커져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럼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